잠깐, 이 이야기의 처음 30초만 들어봐. 그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야.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도 않은 남자. 연봉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야.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천재적으로 재미있는 것도 아닌 남자.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인기가 있어. 학교에 가면 어느새 옆에 여자가 있고 직장에서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어. 그룹 안에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여. 왜 그런지 궁금했던 적 없어? 나는 오랫동안 그게 정말 궁금했어. 방송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왔고 길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게 취미가 된 내가 몇 년 동안 조용히 관찰한 결과가 있어. 그건 재능도 운도 타고난 얼굴도 키도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습관이야. 잘생겨야 인기 있다는 건 착각이야. 키가 커야 된다는 것도 착각이야.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전부 착각이야. 그런 고정관념으로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 사람일수록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해. 왜냐하면 인기 있는 남자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거든. 게다가 그 공통점 전부가 후천적으로 익힐 수 있는 것들 뿐이야. 타고나야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 오늘 그 7가지를 전부 알려줄게. 근데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 이야기가 아니야. 기술 이야기라면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어. 내가 말하려는 건 이 7가지를 가진 남자가 왜 여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지 그 본질에 관한 이야기야. 표면적인 노하우보다 더 뿌리에 있는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걸 알고 나면 왜 저 사람이 인기가 많지 하고 생각했던 남자의 정체가 전부 보이게 될 거야. 끝까지 들으면 오늘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각오해. 첫 번째는 차분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남자야. 이거 듣고 에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가장 과소평가되는 거야, 정말로. 우리 인간의 뇌는 이야기 내용보다 먼저 상대의 감정을 읽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건 신경과학에서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즐거워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즐거워지는 거야. 반대로 불안해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불안해지는 거야. 이건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뇌의 반사 같은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즐겁게 말한다는 게 텐션이 높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야. 목소리가 크고 항상 분위기를 띄우려는 남자 있잖아. 그룹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항상 텐션 높은 타입. 처음 만났을 때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그건 맞아. 근데 여자와 둘이 있을 때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면 반년이면 지쳐.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나도 텐션을 올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 소모야. 그러면 정말 인기 있는 차분하게 즐겁게 말하는 남자는 뭐가 다를까? 그건 자신이 지금 이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게 조용히 배어나오는 남자야. 목소리 톤이 안정되어 있고 말하는 속도가 일정해. 눈이 웃고 있지만 조급해하지 않아. 웃을 때는 자연스럽게 웃고 진지한 이야기에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그 온오프의 자연스러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 있어도 된다는 감각을 줘. 이게 여성이 남성에게 바라는 안정감의 정체 중 하나야. 안정감이라는 말 자주 쓰이지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 옆에서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야. 내가 예전에 일하면서 만난 한 남자가 있었어. 외모는 평범했고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있었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든 즐겁게 들어줬어. 내가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해도 눈을 반짝이며 들어줬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줬어. 그 톤이 전부 한결같이 차분했어. 어느새 나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라는 걸 깨달았어.
내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무한히 말할 수 있어. 이게 인기 있는 남자의 차분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기의 본질이야. 이야기 내용이 아니야. 대화할 때 그 자리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남자가 인기 있는 거야. 더 말하자면 차분하고 즐겁게 말할 수 있는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남자야.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아. 지금 여기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즐기고 있어. 그 지금 여기에 있는 느낌이 상대에게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감각을 줘. 지금 만약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먼저 내가 이 대화를 즐기자고 마음먹는 것부터 시작해. 웃음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돼.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냥 눈앞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지금을 즐겁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결심 하나로 당신이 만드는 자리의 온도는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차분한 말투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몸에 배는 습관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져. 한 달만 의식해봐. 대화할 때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상대의 눈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달라져.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상대도 편안해져. 이건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통하는 진리야.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차분한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놓여. 그게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야. 두 번째는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야. 처음 듣고 아이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야. 여성이 아이와 잘 지내는 남자를 본 순간 왜 두근거리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먼저 아이는 어른처럼 눈치를 보지 않잖아. 싫은 사람에게는 확실히 싫다는 표정을 하고 무서운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아. 감정의 필터가 어른보다 얇기 때문에 본능으로 사람을 판단해. 그래서 아이에게 인기 있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본능의 심사를 통과한 남자야. 그걸 여성은 본능적으로 감지해. 이 사람은 아이에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다정하고 차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단번에 덮어 씌워져. 이건 말로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 정보가 한 장면으로 전부 전해지는 거야. 더 깊은 이유가 있어. 아이와 즐겁게 지내는 남자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야. 바닥에 앉아서 같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남자. 만화 캐릭터 이야기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남자. 아이와 가위바위보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남자. 그게 가능하다는 건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증거야. 세상의 많은 남자들은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필사적이잖아. 대화 중에 자기 자랑을 하거나 지식을 뽐내거나 웃음을 얻으려 하거나 나 대단하지 나 재밌지 하면서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 해. 근데 아이 앞에서는 그런 갑옷이 전부 벗겨져. 아이를 웃기기 위해서라면 바보 같은 표정도 거리낌 없이 지어. 같이 장난치는데 전력을 다해. 멋없는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성은 보고 있어. 이 사람은 무방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여성의 마음의 방어선을 낮추는 거야.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 지인의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아무도 달래지 못했어. 그때 좀 무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 어디 아파 배 아프니 하고 조용히 물었어. 아이는 잠시 후 울음을 그치고 그 남자의 무릎에 앉았어. 그 자리에 있던 여성 전원이 그쪽을 보고 있었어.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전원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고 느꼈어. 나도 포함해서. 외모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전부 바뀐 순간이었어. 이게 아이에게 사랑받는 남자의 매력의 메커니즘이야.
더 말하자면 아이를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가 약한 존재를 지키고 싶다는 의미야. 무력한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내면의 다정함의 증거이기도 해. 여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약해졌을 때의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가 우울할 때, 힘들 때, 한심할 때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어줄까를 무의식적으로 시험하고 있어. 아이에게 다정한 남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인기 있는 거야. 말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야. 아이 앞에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남자는 연인 앞에서도 인내심을 가질 수 있어. 아이의 서투른 행동을 기다려줄 수 있는 남자는 상대의 실수도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런 연결고리를 여성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아이와 노는 남자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세 번째는 아웃도어를 즐기는 남자야. 이거 듣고 캠핑이나 바비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면 반만 맞고 반은 전혀 모르는 거야. 아웃도어 남자가 인기 있는 이유가 단순히 체력이 좋고 건강해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본질은 비일상을 만들 수 있는 남자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지금 당신의 매일은 어떤 하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길을 지나 직장에 가고 같은 얼굴과 같은 이야기를 나눠. 밤에 돌아와서 스마트폰 보다가 자는 걸 반복하고 있잖아. 별로 나쁜 생활은 아니야, 안정적이니까. 근데 그게 계속되면 인간의 뇌는 마비돼. 뭘 봐도 또 그거네 하게 돼. 감동의 기준이 올라가서 평범한 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돼. 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특히 강하게 느끼고 있어. 일 생각, 인간관계 생각, 미래 생각으로 머릿속이 풀가동이라 지쳐 있어. 근데 그 피로를 알아차릴 여유조차 없을 만큼 일상에 묻혀 있어. 거기에 아웃도어를 즐기는 남자가 나타나는 거야. 이번 주말 바다 갈래 하고 말해. 석양이 예쁜 곳을 알고 있어. 밤에 해변을 걸어보자, 별이 보일지도 몰라. 이 한마디로 일상이 전부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 산길을 걸을 때, 바람 소리를 들을 때, 노을을 나란히 볼 때, 일도,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해. 그 지금 여기에 있는 감각을 주는 남자가 아웃도어 남자야. 게다가 야외에서 나란히 걷거나 같은 풍경을 보는 체험은 심리학에서 공동주의라고 불려.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급속히 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레스토랑보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산책 데이트가 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연구도 있어. 마주 보고 있으면 표정이 보이니까 긴장하잖아. 근데 나란히 걸으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라는 말이 나오기 쉬워져. 아웃도어 남자는 단순히 밖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둘만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능숙한 남자가 되는 거야. 하나 더 있어. 아웃도어 남자는 계획 능력과 돌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 캠핑 준비나 등산 코스 확인이나 갑작스러운 비대응이나 텐트가 안 세워질 때의 대안까지. 자연 속에서는 예상 밖의 일이 항상 일어나니까 계획성과 유연성이 둘 다 길러져. 여성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을 것 같다고 느끼는 거야. 이건 안정감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데 비상시에 침착한 남자가 앞으로도 함께 있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최대의 매력 중 하나야. 다시 말하지만 캠핑을 좋아하느냐가 아니야. 당신을 위해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남자인지가 핵심이야. 아직 밖에 나가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이번 주말 저녁에 혼자 산책부터 시작해봐. 그 습관이 언젠가 당신을 누군가를 비일상으로 데려갈 수 있는 남자로 바꿔줄 거야. 비일상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어. 평소에 안 가던 동네 골목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새로운 카페를 발견하고 예쁜 벽화를 찾고 모르던 작은 공원을 발견하는 것. 그런 소소한 발견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당신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제안하는 사람이 돼 여기 가보지 않을래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 네 번째는 질문의 횟수와 내용이 적절한 남자야. 이건 얼핏 소소해 보이지만 7가지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의식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차분하게 말하거나 밖에 데려가는 건 어느 정도는 성격으로 커버할 수 있어. 근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세상의 남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전혀 질문하지 않는 남자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남자. 전혀 질문하지 않는 남자는 대화가 자기 이야기뿐이야. 어느새 그런데 내 얘기인데 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되고 그렇구나 나도 말이야로 이어져. 어디까지 가도 자기 이야기야. 상대는 내 이야기에는 관심 없는 건가 하고 느끼게 되고 점점 마음이 멀어져. 반대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남자는 더 심해. 좋아하는 음식은 취미는 쉬는 날 뭐 해 남친 있어 장래 어떻게 하고 싶어. 기관총처럼 쏟아내서 마치 취업 면접 같아져. 이게 상대가 즐거울까? 즐거울 리 없어 그냥 피곤해. 게다가 이 사람 내 대답에 진짜 관심 있는 건가 다음 질문 준비하고 있는 것뿐 아닌가 하고 점점 느끼기 시작해. 질문의 양보다 온도가 중요한 거야. 인기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무기가 아니라 다리로 사용해. 무슨 뜻이냐면 보통 남자는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하고 물어. 인기 있는 남자는 지난주에 영화 봤다고 했잖아. 어떤 영화를 가장 좋아해라고 물어. 지난주에 영화 봤다고 했잖아. 이 한마디가 전부야. 이 말 한마디가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거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마음을 열어.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봐주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단번에 거리가 좁혀져. 반대로 말하면 전에 말했는데 기억 못하네 하는 순간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져. 기억하지 못하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 더 말해줄게. 좋은 질문은 대답하기 쉬워야 해. 요즘 어때가 아니라 최근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게 뭐야라고 물어. 취미가 뭐야가 아니라 그 요리 어디서 배웠어라고 물어. 쉬는 날 뭐 해가 아니라 저번에 갔던 카페에 또 가고 싶어라고 물어. 요즘 어때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잖아. 근데 최근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게 뭐야라고 물으면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말하기 쉬워져.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자기가 말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그리고 그 말하기 편한 느낌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하기 시작해. 이건 감정의 오기인이라는 심리 현상이야.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다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바로 변환되는 거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남자는 상대에게 나 말을 잘하는 건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 그게 또 이야기하고 싶다로 바뀌어. 예전에 한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 2주 전에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라고 한마디 했었어. 그랬더니 다음에 만났을 때 잠은 좀 나아졌어라고 제일 먼저 물어준 거야. 그런 사소한 걸 기억해줬구나 하고 놀랐어. 그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기억한다는 건 신경 쓴다는 거야. 신경 쓴다는 건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이게 질문의 힘이 가진 본질이야. 질문의 기술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밸런스도 중요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던지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반대로 너무 넓은 질문만 하면 부담스러워. 적절히 섞어주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상대의 대답에 대해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게 중요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야. 질문은 결국 관심의 표현이야. 진짜 관심이 있으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야.
5번째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야. 이건 확실히 인기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리하는 남자가 왜 인기 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 요리할 수 있으면 실용적이고 함께 사는 이미지가 생기니까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완전 표면적인 답이야. 본질을 말해줄게.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인기 있는 이유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말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소중해 좋아해 고마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점점 가벼워져. 말만으로 애정을 표현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의 가치가 떨어진 시대야. 거기에 요리라는 행동이 오는 거야. 요리는 상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상대의 취향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에 들어갈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행위잖아. 이건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라는 반박 불가능한 행동의 증거야. 말로 소중하다고 하는 건 30초면 돼. 근데 요리는 최소 30분이 걸려. 그 30분 전부가 당신에 대한 마음의 결정체야. 요리 잘하는 남자에게 만들어준 밥을 먹었을 때 울 것 같았던 적이 있어. 별로 특별한 요리가 아니었어. 그냥 된장찌개였어.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재료 많이 넣어뒀어 라고 말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것만으로 전부 무너졌어. 나를 제대로 봐준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말로 좋아해라고 듣는 것보다 그 된장찌개 한 그릇이 훨씬 깊이 꽂혔어. 왜냐하면 그 된장찌개에는 시간과 기억과 배려가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 이게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 있는 진짜 이유야. 게다가 요리할 수 있는 남자는 부엌에서의 단계별 처리 능력과 관찰력이 발달해 있어. 여러 냄비를 동시에 관리하고 불 조절을 하고 담음새까지 신경 써. 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최대의 결과를 내는 발상력도 길러져 있어. 이 멀티태스킹과 세심한 배려와 창의력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나와. 약속을 잊지 않고 상대가 피곤한 걸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챙겨줘. 부탁하지 않아도 움직여. 요리 잘하는 남자가 그런 데서도 잘하는 건 우연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해둘게.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인스타에 올릴 만한 예쁜 요리가 아니어도 돼. 겉모습보다 마음이야. 내가 기뻐할 걸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요리라면 토스트에 달걀 프라이를 올린 것만으로도 여심에 꽂혀. 오늘 힘들어 보여서 따뜻한 거 만들어뒀어. 이 한마디와 함께 나온 평범한 라면이 고급 레스토랑 디너보다 100배는 효과적이야. 왜냐하면 타이밍과 배려가 전부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감동을 주는 요리의 조건은 딱 하나야. 누군가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야. 지금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계란말이부터 시작해봐. 누군가를 위해 만든다는 행위 그 자체가 당신을 바꿀 거야. 요리는 결국 사랑의 언어 중 하나야.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전하는 시대의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야.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 서툴러도 괜찮아. 서툴은 요리에 담긴 진심이 오히려 더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 완벽한 요리보다 당신을 생각하며 만든 요리가 더 가치 있어. 6번째는 쿨하지만 다정한 남자야. 이거 갭 차이 아니야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들어봐. 먼저 왜 쿨한 남자에게 끌리는지부터 이야기할게. 쿨한 남자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걸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어. 이건 심리학에서 불확실성의 보상이라고 하는 건데 알기 어려운 상대일수록 인간의 뇌는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싶다고 흥분해. 스마트폰 알림과 비슷한 거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경 쓰이잖아. 쿨한 남자도 마찬가지로 언제 감정을 보여줄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상대의 관심을 계속 자기에게 향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쿨하기만 하면 안 돼. 그냥 쿨한 남자는 그냥 벽이 있는 사람이야. 결국은 다가가기 어렵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피곤하다로 바뀔 뿐이야. 차가운 것은 거리감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 하지만 다정하다가 더해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표정에 가까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 말 없이 움직여. 약한 입장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정중해져. 중요한 순간에 딱 한마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해줘. 아무도 보지 않는 장면에서 은근히 움직여. 이 갭이 치명적인 거야.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하는 순간 여성의 뇌는 도파민을 확 쏟아내. 더 알고 싶다, 이 사람이 나에게만 보여주는 거다, 나만 특별하다. 이 세 단계의 감정이 한순간에 생겨. 이런 남자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 직장에서 무뚝뚝하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여겨지던 남자가 있었어. 후배 여직원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고 한마디도 없이 짐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그리고 그것만 하고 다시 무언으로 자기 자리에 돌아갔어. 그걸 본 여성들이 전부 아하고 반응했어. 그 한순간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서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이게 쿨하지만 다정한 남자의 파괴력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쿨하지만 다정한 남자는 사실 감정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야. 다만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정작 중요한 장면에서는 확실히 움직일 수 있어. 그건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의 증거이기도 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중요한 때에 지켜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되는 거야.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약할 때 거기 있어줄 사람인지를 보고 있어. 쿨하지만 다정한 남자는 그 답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으니까 강한 거야. 쿨함과 다정함은 모순이 아니야. 오히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만이 가진 힘이 있어. 그게 마음을 흔드는 힘이야. 둘 다 가진 남자가 가장 오래 여성의 마음속에 머무는 남자야. 이 갭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야. 연기하는 순간 가짜라는 게 드러나. 진짜 쿨하지만 다정한 남자는 평소에 감정을 아끼되 진심이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 자연스러움이 진짜 매력이야. 7번째는 자신감 있는 표정의 남자야. 마지막에 이걸 둔 건 이유가 있어. 이 7번째가 사실 나머지 6가지 전부를 살리기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자신감 있는 표정은 얼굴 생김새도 체형도 키도 전혀 관계없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매번 안타까워. 인간의 자신감은 눈의 움직임과 목소리의 안정감과 자세와 표정의 안정감으로 나타나. 이것들이 전부 내에 이 사람은 안전한가 위협인가 하는 판단에 영향을 줘. 자신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증명하려 하지 않는 거야. 나 잘나가는 남자입니다 하는 오라를 내려는 남자 있잖아. 일부러 가슴을 펴고 목소리를 낮추고 웃음을 만들지만 뭔가 좀 필사적으로 보여. 노력하는 게 비쳐 보이는 거야.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 그냥 자연체로 거기 있어. 나는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온몸에서 배어나오는 사람이야. 이게 주변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서 그 사람 근처에 있으면 왠지 이 공간이 안정됐다고 느껴져. 불안한 공기를 가진 사람 옆에 서면